안녕하세요. 전라도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8일 오전 방송입니다. 거시기 쪽에서는 김민석이가 국무총리를 사퇴를 했습니다.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는 당, 우리나라는 이미 정당 정치가 죽었다 이렇게 말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청년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잠실로 모여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나 몰라라 합니다. 여기에 언론도 합세를 합니다. 언론은 한동훈과 오세훈 투톱으로 보수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인정하고 동의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이가 당권 도전하고 오세훈이가 다음 대선에 나온다고 그리고 오세훈이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된 거는 순전히 거시기와 정원호 그들이 더 이상 나라를 다 망쳐버리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된다 해서 오세훈을 민 겁니다. 오세훈이가 당권이나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겁니다. 이번에 정은호가 되면 세금 폭탄이 더 나올 것이고 거시기가 지 마음대로 더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세훈이를 밀었다고 합니다. 착각은 그물이다. 언론들이 벌써부터 한동훈과 오세훈 투톱 띄우고 있는데요. 웃기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이는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한동훈이는 유사사무실을 운영한 죄로 결국은 성관이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선거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고 합니다. 속전속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가 계속 그 배지를 차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거시기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저렇게 울부짖는 청년들을 모른 새 하면서 나 갈 길 간다? 이런 짓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대로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잠실로 모여드는 청년들 오죽하면 전한길 쌤도 거기에 갔었습니다. 전한길 쌤은 분위기를 보니까 누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온 말은 오로지 재선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국가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살리기 위해서 갈망하는지 그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길쌤은 거기 가서 굳이 나서지 않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하다가 과천에 또 있지 않습니까? 과천에서도 열리고 있고 광화문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그겁니다. 이제 공산주의자들한테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 일념 하나로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10만 명도 넘게 모여서 경찰도 놀랬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이준석이가 왔다고 합니다. 뻔뻔스럽게. 이준석이를 본 많은 청년들은 우리가 음모론자냐, 이준석 꺼져, 이준석 나가, 이 말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이준석이도 주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준석이가 그런 행동 그런 말버릇 가지고 무슨 대권을 도전한다고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준석이를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은 봐줬지만 두 번, 세 번은 봐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안 된다고 어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까? 너무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쯤 석방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창피를 주려고 종합특검에서 또 불러내고 또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거 국민들한테는 관심 바뀝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투쟁을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저렇게 계몽이 된 청년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찰도 놀래고 그 얍삽한 이준석이도 놀랬다고 하겠습니까? 다들 놀래고 또 놀래고 이게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이제는 끝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송도 1동과 송도 2동 거기는 인구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사전투표가요 똑같이 나왔대요. 1동하고 2동 거기는 통계 조작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 아줌이 볼 때 왜 이렇게 본투표지가 부족했을까? 형상 기억종이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랑 나와서 부정선거 토론을 이준석이랑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상 기억종이 저게 문제다. 보통 종이는 똘똘 말리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오그라들고 말리는데 형상 기억 종이라는 것은 빳빳하게 있다고 합니다. 접혀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을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제 생각에는 형상 기억 종이를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110% 아마 다 찍었을 겁니다. 다 찍어놓고 숨겨놓은 겁니다. 숨겨놓고 이제 본투표지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이 사태가 난 겁니다. 거시기한테 뿔난 시민들,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몰려 나온 겁니다. 예상외로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뽀롱이 난 겁니다. 어떻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게 됩니까? 이게 오전 11시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법이 딱 베네수엘라 수법하고 똑같다고 김민혜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이런 짓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투표용지를 조금만 주고 투표용지가 없으니까 기다리라 해놓고 기다리다 못해서 국민들이 집에 가버린대요. 에이 하고 그래가지고 투표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까?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봤으면 후진국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은 짓을 거시기가 한단 말입니까? 거시기는 더 이상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번에도 우리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터진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투표에 무조건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70이 넘은 박근혜 대통령이 투표 독려를 했잖아요. 그리고 직접 선거 운동을 했잖아요. 여기에 국민들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 투표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거시기가 아무리 용을 써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이길 수 없어요. 보수는 50% 이상이거든요. 보수가 뭉친다면 절대로 저들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동건 씨 전 선관위 직원이었죠. 그분이 선관위 인간들하고 계속 다투다가 이분이 착해요. 대가 약해요. 저도 한 번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항상 겁이 절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습니까? 저는 이분이 낸 전자개표기의 실체도 봤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전자개표기 갖고 장난을 쳤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진화가 돼가지고 지난번 문재인이랑 화해를 깔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에서 텐센트가 거기서 조정을 다 한 거예요. 해킹을 해갖고. 근데 해킹 번호가 1, 2, 3, 4, 5번이라고 북한도 해킹하고 중국도 해킹한다.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킹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도 1동과 2동이 사전투표 수가 같다. 이것이 텐센트가 조정한 건지 아니면 사전투표 용지에 본투표 용지를 집어넣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쩌면은 미리 집어넣었을 겁니다. 본투표 용지를. 지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다가 일이 터진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대가리가 안 되잖아요. 이해찬이가 브레인이라고 하잖아요. 브레인. 그 이해찬이가 죽으니까 저것들이 오합지졸이고 죽도밥도 안 된 겁니다.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이 아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실혁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결국은 재선거를 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직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여러분의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